예, 오늘의 정차 토픽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정차 토픽은 이재명 재판 중지법 불필요하다. 고 이재명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판사 협박용 멘트였다는 겁니다. 이게 일반 언론에서 지금 다루는 내용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조심조심 어쨌든 이 용산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보도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이 중간중간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정말 암시하는 그런 기사들도 있지만은 대다수는 그냥 좀 표피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나 싶은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일부에서 이재명 재판 순차 격으로 재개를 한다고 말씀드린 그 이어서 잠깐 하나 또 말씀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일부에서 제가 놓쳤는데 뭐냐 하면은 자, 이렇게 이재명의 이 공범들에 대한 재판이 엄격한 선고가 내려지고 또 이하영처럼 이렇게 재판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이 재판 페이스를 끌고 가려고 하는 자기 감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박성용 검사에 대한 이 술판 그 감찰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나도 재판 안 받을 거야 이렇게 했지만은 단호하게 이 재판을 계속 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최근에 이재명의 공범들을 재판하는 판사들에게 뭔가 지금 사인을 하나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인사가 있습니다. 뭔가 당근을 투척을 하는 것 아닌가 싶은 게 이재명이 어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라고 하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이 장관급입니다. 위원장의 김지형 전 대법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김지형. 자, 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전 장관이 있던 것이죠. 여기에 김지형 전 대법관을 임명을 했는데 이 김지형이 과거에 대법관 시절에 이재명에게 유리한 선고를 내렸던 사람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재판 봐준 판사에게 또 장관급 자료를 준 거죠. 이재명의 당시 성남시장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김병욱, 지금 국회의원 지내고 대통령 지금 용산의 정무비서관이죠. 그리고 바로 정진상, 2인자 정진상. 그때 성남시장 선거 때 김병욱하고 정진상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었는데 대법원에서 이게 또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그때 대법원의 주심 판사가 바로 김지형이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렇게 뒤집혀 버렸는데 이때 감사의 표시로 또 장관급 자리 준 것 아닌가. 이런 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무죄 대가로 또 한 자리를 했을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법관 출신에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주니까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 노동 전문가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대법관을 지낸 법관에게 이 자리를 또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제가 지금 이재명의 공범들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이 처분을 내리고 있다. 지금 판사들이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일종의 이 공범 재판을 지금 하는 그 판사들에게 모종의 사인이 가고 있는 것 아닌가는 생각까지 듭니다. 워낙 이재명 정권이 이 판사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수단을 다 동원해서 막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전에 법 왜곡죄를 할 때 검찰을 길들이기 위해서 법 왜곡죄라는 걸 도입을 추진을 해가지고 그때는 검사만 하고 검찰 길들이기 위해서 이재명을 막 수사를 하니까는 수사 단계에서 길들이기 위해서 검찰만 하고 판사는 다 빼버렸습니다. 판사는 다 빼버렸는데 그때 이제 판사들이 이재명 재판을 줄줄이 이제 하게 되는 그 상황에서는 판사들을 법 왜곡죄에서 다 뺐습니다. 판사를 뺐는데 이제 이재명의 재판을 속행을 하려고 하고 막 하니까는 판사들이 법 왜곡죄를 해서 다시 판사들을 또 집어넣어서 이번에는 겁박을 하는 거죠. 그때 야당이니까는 회유를 하기 위해서
이 판사들을 법외국제 대상에서 뺐는데 이제 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겁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재판 속행하면 판사 전부 다 처벌할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에서는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든지 이제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사노위 위원장의 이 판사 출신을 이렇게 또 임명을 한 거를 보니까 노동 문제 전문가가 가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또 과거에 정진상을 비롯해서 이재명 측근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무죄를 내려줬기 때문에 그거 대가로 또 잠자리 한 것 아닌가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재명의 이 재판 리스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최근 얼마 사이에 활라산처럼 막 불타오르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이재명 임기 내 재판 가능하다고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지난 금요일에 대장동 일당들에게 이 중형을 선고를 하고 법정 구속 쫙 해버리니까 그때 앞떡으라 하고 민주당에서 정청래가 재판 중지법을 바로 철회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 재판 중지법이 법사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재명이 재판 중지법. 그러니까는 뭐 헌법 84조 해석이고 뭐고 이 다수당이니까 공판이 중단되는 형사소송법에 공판이 중단되는 경우가 몇 개가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피고인이 너무 건강이 안 좋아져서 재판을 속행할 수 없을 때 일단 중단을 하고 건강이 다시 회복되면 한다든지 아니면은 법률 심판이 청구가 돼서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 중단하고 이거 몇 가지 항목이 있는데 거기다가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단한다 이걸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헌법 해석이 자기들이 불리하니까는 헌법 84조 해석이 불리하니까는 그냥 법률로 가지고 재판을 중단시켜 버리겠다. 이걸 바로 1월 날 박수현이 이야기를 했죠. 그 민주당 수석 대변인. 그러니까 정청래의 지시죠. 정청래하고 같이 해서 그걸 또 발표를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 상황이 바뀌어 버렸죠. 어제 상황이 바뀌어 버렸죠. 아니야, 그 재판 중지법 그거 아니야. 그 용산의 뜻이 아니야. 그거 안 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들이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아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니, 이재명 재판 중지법을 가지고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데, 이재명 자신을 끌어들이지 말라. 그 자체도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데다가 뭐가 있냐면은, 이 재판 중지법이 지금 법사위에 가 있는데, 이게 지난 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하기에 한송한 다음 날 바로 발의를 했습니다. 이재명이 지휘를 해서 발의를 한 거죠. 자기가 지휘를 해가지고 자기 재판을 중지하는 법을. 그때 대선 예비 후보였습니다. 당 대표는 이제 잠깐 박찬대에게 맡겨놓고 자기가 주도로 발의를 해서 법사위까지 다 올려놓고는 왜 갑자기 재판 중지법을 가지고 대통령을 무슨 정쟁에 끌어들이지 마라. 그래서 이게 정청래가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정청래를 향한 경고성 메시지 아니냐 이런 보도들이 언론에 나오는데, 자, 이게 따로 이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을 지금 언론에 놓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지금 언론이 그냥 간과하고 있는데, 강훈식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헌법 84조를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이게 재판이 중단된다고 자기들은 해석을 하니까는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입법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제가 판사 협박용 멘트였다고 바로 이 멘트입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강훈식이 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서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서 재결을 하면은 그때 위헌 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에도 넣지 않다고 판단한다. 지금은 괜히 이거를 재판중지법, 민주당이 하는 것처럼 재판중지법, 여기까지 짜고 치다가 막 흥거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를 했다가 민심의 역풍을, 엄청나게 역풍을 맞는 것은 물론이고, 아니, 자기 죄를 자기가 없애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민심의 역풍이 맞는 것은 물론이고, 5개 중단된 재판부 중에 하나라도 이것을 위헌 법률 심판 청구를 하게 됩니다. 해야 되는 거죠. 그 재판부를 아예 뭐 중재시켜 버리니까는. 그래서 5개 재판부 중에서 하나라도 위헌정당 그 위헌 법률 심판 청구를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이면은 아무리 헌법재판소가 좌파에 장악이 됐다고 해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인용을 해버리면은 그때는 재판을 재결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재판 중지가 위헌이라고 하면은 재판 재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자충수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그 결국은 가장 바로 직격탄을 맞는 건 이재명이죠. 민주당보다 이재명이죠. 그러니까는 이게 서둘러서 아니야, 이거 그 헌법에서 이미 막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할 필요 없어 하는데 딱 이 멘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법원이 헌법에 위반해 종전에 그 주후 지정 이렇게 해놓은 것을 뒤집어서 다시 재판을 재결을 하면은 그때 그 법원에 대해서 위헌 심판도 제기하고 민주당이 나서서 입법해도 늦지 않아. 그러니까는 재판 속행하기만 해봐. 판사들에게 하기만 해봐. 그러면은 재판 중지법을 바로 통과시켜서 이게 그 재판을 못하게 하는가 동시에 당신들을 위헌 심판할 거야. 그때 제기하면 위헌 심판 제기를 할 거야. 당신들 판사들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박수현,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발표를 할 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재판 중지법을 그때 이제 용산에서 그렇게 하니까는 어제 박수현이 철회를 했죠. 재판 중지법을 10월 안에 철회하겠다는 걸 철회를 했죠. 철회를 했는데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재판 중지법을 보류하는 거냐, 아예 안 하는 거냐 하니까는 안 하는 거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 하는 거다. 말이 또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이 공개하는 걸 민주당이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 완전히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재판 중지법을 이미 법사위까지 가 있으니까는 판사 하는 거 봐서 판사들이 재판 재결을 하는지 안 하는지 봐서 하겠다는 것이 이재명의 말이죠. 그리고 만약에 재개하면은 그 재판을 어차피 재판 중지법으로 인해서 없애고 판사 당신들 다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일단 법원에서 좀 주춤할 수도 있죠. 이거 재판 재개한다고 해도 바로 이게 그러면 그때 법을 통과시켜 버리면은 그때 봐서 법을 통과시켜 버리면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다가 자기가 다치는 것 아니냐. 판사가 그 재판 재개를 결정한 판사가 재판 재개를 하지도 못하면서 재판 재개를 선언을 한 그 판사가 다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협박이라는 표현을 쓴 것인데 이거는 일종의 시간 싸움일 수가 있습니다. 전격적으로 이 재판 속행 날짜를 정해가지고 속행을 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민심이라는 게 있죠. 민심이 있어서 이걸 그냥 바로 중단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킨다. 딱 재판 날짜를 잡았는데 그랬다고는 정말 엄청난 역풍이 불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극단적인 가정이 되겠지만은 선거법 같은 경우는 전격적으로 날짜 정해서 한 번에 그냥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법안을 통과시키는 거는 지금 법사위까지 올려놨다고 해도 이거를
이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를 하고 그걸 또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하고 거기서부터 이 간부에 게재하는 기간을 거치고 하면은 오늘 법안을 본회의에서 땅땅 처리했다고 해서 내일부터 발의되는 게 아니죠. 상당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재판은 정당석가처럼 열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시간 싸움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